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인방송 용식에 간다. 조용식입니다. 아유, 날씨가 지금 정말 더워 죽겠습니다. 예. 휴가를 잘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고 싶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보다도 1년 6개월 동안 강제 영업 제한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들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 높였지만도 결국은 당정청이 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8구간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도 그래도 불평불만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88%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이렇게 건강보험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한다고 이렇게 지급할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와 민셰사업자 그리고 노점상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형평성 없는 희망 회복 자금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조직의 정상화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오늘 8월 31일 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회장 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5일 후보 마감 등록을 끝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근역한 한국 피부 미용 협동조합 이사장과 오세희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의 회장 두 분이 등록을 해야 양자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소상공인연합회 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평창 워크숍 무리를 나름 내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언론 매체가 또다시 소상공인 차기회장 선거도 하기 전에 어제 차기회장 후보들이 최성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적극 지지구애를 보냈다는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죠? 분명 최성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전 소상공인연합 회장을 지냈지만 지금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근 90일 하고 또 단식 농성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이어가지고 또 무슨 작업을 하려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선거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 상호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언론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왜곡 보도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선도 보면 대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끝에도 실질적으로 선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거는 뭐고 하면은 소상공인연합회가 700만의 소상공인들을 대변한다는 대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있는 직능 회장님들이 정회원 그러니까 45명이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모르지만도 실질적으로 선거관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든 게 좀 개선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찌되었든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누군가 대표자가 선임되어 가지고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색이 언론이 소상공인을 이암답시고 이렇게 거짓 포장을 하면서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또 회장 선거도 그 비대위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추진이 아니고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배동욱 그 회장이 네 번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자. 이렇게, 그 부분도 불법 비대위라고 그 소장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두 번의 총회를 무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8월 31일 날 정상적인 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근데 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은 그 불법 선거에 대한 게 나열이 쭉 돼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불법 선거를 했을 때 처벌은 조항이 없습니다.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좀 이게 선거가 치열해지고 좀 이상한 불법 선거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승복하기가 참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재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좀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강제성을 띌 수 있도록 선거법 자체가 위반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복하지 않은 선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해온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또 그리고 언론 특히 좀 조심하고 연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립에 서서 보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녕 우리 소상공인 단체를 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은 좀 이렇게 좋은 기사를 실어 주시고, 또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정론직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기사를 쓴다든가 했을 때는 저 역시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 회장을 역임한 최성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지난 14일 날 차량 시위와 관련해 지시법 위반을 이유로 자영업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밝힌 것에 대해서 강력 구탄하면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12명 명의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도심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을 이용한 평화로운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이제 경찰이 판단한 자영업자리 살려달라는 절규를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무력화하는 의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민노총 집회를 무견하고도 차량 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한 과도한 선제적 봉쇄 조치를 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최성재 의원은 장사를 좀 하게 해달라는 그런 애절한 그런 자영업자의 절규를 집시법 위반으로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경찰과 이렇게 정부가 자영업자들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잘못되면은 풍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눌리면 저쪽에 티 놓는다고. 그렇게 이게 참다 안 되면 누구 말 맞다는 밀란 내지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가 지금 막고 있지만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 방역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참 중요한 것은 너무 대선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당하고 있으면서, 코로나에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좀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주고 진실을 밝혀주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완전한 대치는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안 쓰는데 그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긍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코로나 예방이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로운 여름,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좀 시원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에 대한 미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